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헬로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파트로 앞서 학습하셨던 기초적인 내용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그리고 UI적으로 뭐 어떠한 내용들을 표출해 보거나 하는 실제 실무 업무와 유사한 실무 업무에서 항상 사용되는 방식들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 3에서 첫 번째로 학습하실 내용이 바로 자바의 입출력 관련된 내용인데요. 입출력은 우리가 앞서 기본 내용에서도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뭐 스캐너를 통해서 뭐 키보드로부터 콘솔로부터 값을 입력받는다든지 아니면 화면상에 값을 출력을 해본다든지 하는 입력과 출력을 다뤄봤었는데요. 그러한 입출력의 타겟을 파일로도 옮길 수 있고 네트워크로도 옮길 수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도 옮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인 기본적인 입출력은 파일을 대상으로 한번 학습을 해볼 거고요. 우선 자바에는 어떠한 기본 입출력이 있는지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파일 클래스를 통해서 파일을 컨트롤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이러한 입력과 출력이 발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이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1바이트 단위로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바이트 스트림으로 입력과 출력을 다루는 방법과,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쓰는 한글과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중국어와 일본어와 같은 것들, 언어 체계가 2바이트 이상인 문자 체계인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바의 기본 입출력, 자바의 IO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면요. 자바 프로그램 상에서 데이터를 화면으로 우리가 해보셨죠. 화면이나 파일, 그리고 네트워크 등의 대상으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API들, 이것들을 자바 IO API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뭐 데이터 보내고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내는 거,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out이라고 그러고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을 i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은 항상 외부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눌러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그것도 시스템 속으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in인 거고요. 그것을 어, 그 화면상에 표출을 하는 거, 그걸 o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일에는 파일에 저장하는 것을 in이라고 그러고요.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을 out이라고 합니다. 파일에다가 내보내는 것을 out이라고 그러고요. 파일에 있는 것을 읽어오는 것을 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트워크 쪽으로, 그러니까 상대편 컴퓨터로 데이터를 쏘는 것을 out이라고 그러고요. 상대가 네트워크상으로 뭔가 데이터를 보내왔을 때 받는 것을 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까워지면 in이고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out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콘솔하고 키보드 요 상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차이가 있죠. 화면에 보이면 우리한테 가까워진 것 같지만 실제 화면으로 내보낸 거기 때문에 out이 맞는 형태입니다. 자, 이러한 자바의 입출력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원래 1.4 버전 때까지는 뭐만 있었냐면 베이직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이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베이직 인풋 아웃풋을 다른 말로 블로킹된 인풋 아웃풋이라고 부르는데요. 블로킹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막아두었다. 다른 작업이 개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블로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인풋을 처리한다고 스캐너 클래스를 써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스캐너를 통해서 in.readline이라고 적어두시면 프로그램이 쭉 진행되다가 그 in.readline에서 멈춰 있습니다. 값이 들어올 때까지 대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out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출력이 다 될 때까지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데, 너무 빨리 출력되니까 그걸 인지를 못 하시는 것 뿐이고요. 이렇게 뭔가를 호출을 했을 때, 이 인풋과 아웃풋에 관련된 API를 호출을 했을 때 멈춰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끝날 때까지 대기한다 라는 것이 바로 블로킹입니다. 자, 이러한 블로킹 때문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다양한 입출력을 처리해야 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출력을 하거나 입력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서는 블로킹 인풋 아웃풋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출력하고 혹은 받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을 모두가 대기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1.4 버전 이후부터는 NIO,
new IO라고도 부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non-blocking IO라고 부르는데 블로킹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점 리드라인이라고 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점 리드라인 호출하자마자 다음 라인으로 실행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하거나 데이터가 들어온 거를 언제 알게 되나요? 실제로 그러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다시금 얘가 콜백 함수를 호출을 해서 실행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non-blocking IO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non-blocking IO가 1.4 버전 이후부터는 구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근데 이 non-blocking IO는 블록만 뭐 해제를 블로킹만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실행 순서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 좌에서 우로 실행 순서가 항상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다 보니까 비동기적으로 우리 스레드 사용해 보셨잖아요. 비동기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순서에 관계없이 막 처리되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IO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무조건 순차적인 처리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AIO라고 해서 1.7 버전 이후부터 Asynchronous Input Output, 뭐 Asynchronous도 블로킹과 non-블로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 non-블로킹으로 호출을 해서 실행 흐름은 계속 유지를 시키되 비동기이기 때문에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처리된 것의 결과값을 받을 수 있도록 콜백을 통해서 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Asynchronous Input Output이라는 이러한 방법을 1.7 버전부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언어보다 조금 느린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여하튼 구성은 다 갖춘 형태가 이제 자바의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라운드 20에서는 기본적인 베이직 인풋 아웃풋만 학습을 하시게 되겠지만 요 뒤에 네트워크 입출력 다음에 바로 이 NIO와 AIO를 다루는 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